네, 안녕하세요.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일단 어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 그죠? 동시효과에서 장난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시효과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한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10%대까지 많이 빠졌다가 뭐 결국에는 한 1,00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뭐 좀 특별한 경우였죠, 그죠? 네.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일단 거래량, 동시효과 때 거래량 자체가 한 10만 주 가량 나왔던 상황이었죠. 10만 주 가량 나오면서 또 동시효과 있어서 그죠? 물론 또 원래 또 장난질은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조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대까지 빠지는 장난질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동시효과 장난질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셀트리온의 동시효과 시작 후 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그죠? 동시효과 체결량 약 10만 주 정도 체결이 되면서 1,000원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물론 약간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좀 변동폭이 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하락폭을 더 키웠던 상황이었잖아요. 동시효과 체결량도 평상시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뭐 코스피 코스닥은 그죠,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전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조금씩 그냥 횡보 아니면 점진적 상승, 약간 횡보 및 상승 부분이 있는데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쪽에서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또 매도가 조금 깊게 나왔던 상황이었죠. 뭐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또 헬스케어랑 제약 쪽에 대한 부분은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부분이고, 여하튼 그 이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5월 한 21일 그쯤에 좀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올려드리면서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고려하자, 참고하자라고 해서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보시려면 우리 시가총액 지금 현재 순위 부분도 조금 참조적으로 보셔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어제 일단 또 50주 신저가를 또 경신을 했던 상황이었죠. 2위 LG에너지솔루션, 3위 하이닉스, 4위 삼바, 5위 현대차, 6위 네이버, 7위 LG화학, 8위 삼성 SDI, 9위 카카오, 10위 기아, 포스코홀딩스, KB금융, SK이노베이션, 다음이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다음 삼성전자,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카카오뱅크, SK, LG전자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셀트리온 지금 현재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한주주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6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우리 시가총액 잘 나갈 때 그죠? 시가총액 2위, 3위까지도 올라갔었죠. 삼성전자,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없었을 때, 다음 2위가 SK하이닉스였고, 시가총액 한창 잘 나갈 때, 우리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는 지금 14위 계속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그죠? 시가총액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대비 그리고 최근 대비해서도 계속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 뭐 셀트리온 뭐 주가 아시다시피 2021년 8월달 뭐 21년 8월달 뭐 정도의 뭐 거의 뭐 여기가 언제였죠? 21년 8월 31일 날 29만 3천원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계속 지금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 보였다가 하는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15만 9,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뭐 과거 대비 그죠? 전체적으로 빠졌다가 조금 반등은 보여지긴 했지만 계속 장기적인 추세상으로는 시가총액 주가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그냥 이제 13만 9천원 52주 신저가 찍고 조금 상승하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지주 잠깐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가총액 14위, 아까 신한지주가 16위 부분이었죠.
신한지주 원래 금융주가 조금 그죠 잘 안 올라오는데 아무튼 금리 인상 이슈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이때는 21년 12월 달에 네, 최저가 34,000원대 부분이었네요. 52주 최저가 찍고 난 다음에 점진적 상승, 네, 우상향 부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랑은 조금 네, 반대 부분을 보이고 있죠. 우리는 네, 아무튼 뭐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하락세, 박스권 상에서 하락세 보이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계속 박스권을 통해서 상승세, 뭐 큰 틀상으로 그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당연히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자체가 떨어졌겠죠. 신한지주 그냥 상대적으로 올라갔겠죠. 네, 그 단순 비교상으로 그죠. 그래서 코스피, 네, 코스피 종합지수에서 어제 부분입니다. 10분 봉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는 10분 봉상 뭐 1시 정도에서 잠깐 저점 찍고 그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상승세 부분이죠.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대비 갭 하락에서 떨어졌다가 네, 뭐 2583 찍고 다시 상승해서 약간 하락했다가 전저점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지만 그죠 약간 그 위에서 다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네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어제 코스피 네 10분 봉상 차트 부분이고요. 일단 코스닥 마찬가지 10분 봉상 어제 차트 부분입니다. 갭 하락에서 출발해서 마찬가지 장초에 865 네 저점 찍고 상승 다시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하락했을 때 뭐 전저점 위에서 그죠 찍고 조금 상승 횡보 구간이었죠. 코스피는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상승세, 코스닥도 그죠 뭐 상승세 부분이긴 한데 조금 막판에 대해서 상승 횡보 부분이었죠. 우리 셀트리온 네 조금 똑같이 10분 봉상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그냥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네 3시 20분쯤에 그죠? 3시 20분쯤에 최저가 15만 9천원 찍었죠? 뭐 그 전에도 그죠? 3시 20분 약간 되기 전에도 계속 약간 빠졌던 상황. 그나마 장 초에서 장 중까지는 그나마 잘 견뎠습니다. 근데 아무튼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하락세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여기에 약간 매도 이슈가 있을 겁니다. 동시효과 상도 그죠. 어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했기 때문에 동시효과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면서 또 동시효과에서 한 1,000원인가 1,500원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죠. 근데 어제는 반대로 한 10만 주 가량이 체결되면서 동시효과 상에서 1,000원 떨어졌죠. 물론 1,000원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동시효과에서 장난질 자체가 많이 나왔다는 부분이었죠. 그 장난질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다행히 그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우리 셀트리온 쪽에는 자사주가 있었던 사항이었죠. 자사주 10만주에 해당되는 사항. 동시효과에 네, 10만주 체결이 되었습니다. 동시효과에 10만주 체결이 되었는데요. 장중까지는 자사주가 대략 한 14,000주 정도인가 요 정도밖에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뭐 동시효과 때까지 얼마나 체결이 됐는지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 마감 딱 되었을 때 10만주 신청에 10만주 모두 체결이 되었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동시효과 때 10만주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남아있는 수량 네, 자사주로 매도 물량을 받아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자사주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단순적으로 그죠? 조금 더 떨어졌겠죠. 결과적으로는 동시효과에서 1,000원 정도 떨어져서 하락이 마감이 되었지만 자사주 영향 부분으로 자사주가 없었다면 더 하락폭이 컸겠죠. 단순하게. 뭐 또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뭐 다른 뭐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 추측상으로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 자체가 훨씬 더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럼 뭐 약간 자사주가 어제는 뭐 말 그대로 조금 네,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셀트리온 어제 3.63% 해서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차트상 10분 봉상 차트상 보셨죠? 장중부터 장후반까지 완만하게 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매도 창구 쪽에 신한투자증권이 이렇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상으로 뭐 중간 정도
한 요 정도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마감이 되고 난 후에 78,000주 매도량이 많이 나오면서 신한투자증권이 매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또 동시효과 장난질의 당연히 또 원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매수 창구 에는 우리 자사주 체결, 그리고 약간 골드만 계속 내 순매수 하고 있으면서 쇼크림 하고 있는 JP 모건, 네, 이렇게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동시효과 때 원래 동시효과 딱 들어가기 전에는 16만 5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동시효과 딱 됐을 때 마감돼서 15만 9,500원으로 1,000원이 떨어졌고 체결량 10만 8천주 가량이 체결이 되었죠. 이 10만 8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장 네, 동시효과 기준이라고 하면 이만한 수량이 안 나옵니다. 거의 뭐 나올 일이 거의 없죠, 그죠? 어제 일단 동시효과 때 한 20만 주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만의 날 부분이었고 어제는 아니었잖아요. 10만 8천주. 네. 그 10만 8천주에 대한 주범 자체가 장중에 투신에 그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장 마감 딱 이후에 그죠? 투신에서 무려 17만 주를 매도를 했죠. 체결량 10만 8천주 대부분 동시효과에서 매도 나온 게 투신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투신에서도 창구, 신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일단 우리 뭐 항상 괴롭혔던 신한 창구, 뭐 일부는 검은머리 외국인 창구라고도 하고 그죠. 또 공매도 치고 주가 조작하고 항상 괴롭혔던 창구잖아요. 우리 신한, 한국투자, 뭐 JP모건, 골드만, 모건서울네 등등. 그래서 이러한 이슈 부분으로 해서 아무튼 투신, 신한 창구를 통해서 동시효과 때 많이 체결량이 되면서 떨어졌습니다. 1,000원 떨어진 거 뭐 그거는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 말씀드린 대로 동시효과상에서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대까지 빠졌다가 점점 더 올라와서 다행히 1,00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어떻게 보면 항상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 61,4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마감 딱 되자마자 그냥 32,000주 정도 체결이 되면서 300원 정도 하락되겠죠. 32,000주 체결되는 부분도 조금은 보통에 비해서는 조금은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건 뭐 큰 이슈 사항은 아닌 사항이죠. 조금은 많지만 큰 이슈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 신한은 한 44,000주 정도 뭐 그렇게 그죠. 일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뭐 매도를 했던 사항이었고 뭐 JP 모건 매도, 모건서울 매수 1위로 올라왔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뭐 투신 쪽 아까 셀트리온 그죠. 투신 쪽에서 17만 주를 매도했던 상황이었죠. 뭐 헬스케어 뭐 그렇게 그죠. 4,900주 금융투자에서 79,000주 조금 뭐 팔았죠. 뭐 여기는 그죠. 큰 이슈는 아니고 뭐 셀트리온 쪽도 금융투자에서는 조금 뭐 2,500주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 팔았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투신 쪽 부분이었고 아무튼 헬스케어는 뭐 투신 쪽에 대한 부분은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신한지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가총액 16위 부분이었죠.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죠. 14위 우리 셀트리온 14위. 자, 매수 1위 신한투자로 올랐었습니다. 동시효과 때 67,000주 더 늘어났던 상황이었죠. 여기서 팔고 동시효과 때 뭐 신한투자에서도 67,000주, 미래에서 67,000주 등등해서 67,000주, 69,000주에서 들어왔네요.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동시효과 때 41,900원에서 마감이 딱 되자마자 42,200원 부분으로 300원 상승했습니다. 체결량 41만 2천주가 나왔죠. 이것도 그죠. 일반적으로 이 종목상에서 보통 기준상으로 이렇게 체결량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 구조 부분이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신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비슷한 게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한, 우리 아까 셀트리온 투신 쪽에서 17만 주 매도가 나왔죠. 17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신한지주 쭉 보니까 기관에서 많이 샀고 투신에서 무려 79만 9천 주를 매수했네요.
금융투자 보험은 팔았는데 그죠? 보통 이렇게 조금 팔다가 어제는 일단 79만 9천 주 대량 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은 17만 주를 매도를 했고, 네, 신한지주 쪽으로는 거의 79만 9천 주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죠. 뭔가 연관성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연관성, 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종목별 수급 변화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해서 5월 25일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죠? 우리가 지수 변경을 한다고 하면 편입 종목이랑 편출 종목 등에 대해서만 대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뭐 저조차도 그렇고 코스닥 200과 코스닥 150 6월 정기 변경 편출입 대상 종목이 발표됐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200의 내 편입 그리고 편출 종목, 코스닥 150의 편입 편출 종목 대부분 이쪽에 그죠 수급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고 해서 이쪽으로만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편입 편출 종목에 따라서 그죠 수급 변화로 주가가 뭐 상승할 가능성, 급등할 가능성,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변동성이 큰 가능성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피 200에 코스닥 150에 따라서 그죠 지금 현재 상으로 보면 공매도 편입이 되면 공매도 칠 수 있는 상황이고 편출이 되면 또 공매도 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굳이 뭐 편입이 된다고 그죠? 네, 호재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호재랑 공매도 악재 부분에서 같이 작용되는 상황이죠. 코스피 200 등 종목 정기 변경의 투자자 눈치 작전 해서 6월 9일 어제 나온 부분이고요. 공매도 상한 물량과 패시브 청산 밀당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뭐 약간 편입 편출 종목 쪽으로 뭐 이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수 변경을 하면 편입 편출 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편입 편출 종목 말고 기존의 코스닥 200, 코스닥 150 종목 쪽에서 있는 부분 비중 조절, 리밸런싱이 들어가야 되겠죠. 시가총액 순위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우리 셀트리온 기존 과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떨어졌고 아까 차트 보셨다시피 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왔겠죠. 주가 자체가 단순하게 쭉 올라왔으니까. 물론 또 시장 자체가 다 같이 똑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죠? 시가총액에 대한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겠지만 최근에 뭐 금융주가 많이 올라왔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에서 그죠? 금리 인상 수혜주 이슈 부분이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16위 부분이지만 기존에는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떨어지고 네, 신한금융지주는 올라왔죠. 비중 조절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유 확실한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5월 이때 제가 방송으로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우스코리아 뭐 셀트리온, SK텔레콤, NC소프트 뭐 모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된 부분인데요. 물론 작성자는 한국 박상현 네, 작성한 부분인데 번역을 해보면 네, 한국 셀트리온 뭐 이렇게 해서 등해서 6월 10일 네, FN 가이드 탑 10 리밸런싱 지난번보다 대폭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SK텔레콤 외국인 소유 한도 100% 달성 과거 가격 분석, 뭐 NC소프트 한국 게임 부분에 강력한 턴어라운드 플레이 하면서 6월 10일 FN 가이드 탑 10 재리밸런싱 지난번보다 대폭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해서 이 대폭적인 흐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5월 3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변동 조정 시총이 다음 순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삭제는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여기서 삭제라는 의미가 그죠? 비중 축소에 대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기정사실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셀트리온을 교체한 것은 신한금융이다. 아까 신한금융지주 있죠? 셀트리온 쪽에서 비중 축소한 부분을 신한금융 쪽에서 비중 확대를 했다는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5월달부터 이때 벌써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차기 업체인 포스트와의 격차도 뭐 1T에 가깝다. 네, 이 부분은 아무튼 해서 이 조정에서는 네,
1조, 네, 1조죠. 1조에 가깝다 해서 이 조정에서는 추가 삭제의 흐름의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네, 추가 말 그대로 비중 확대, 삭제 비중 축소에 대한 흐름이 더욱 커집니다. 이에 따라 10일 주가 변동은 지난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까 동시효과에서 그죠? 딱 시작하자마자 거의 10%대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3%대 결국은 그죠? 3%대에서 마감이 되었죠. 일단 동시효과가 가장 큰 부분일 거죠. 이러한 영향. 장 후반부터 조금씩 팔았겠죠. 네, 아무튼 지수 약간 조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신한 창구를 통해서 약간 투신이 그렇게 팔고, 네, 신한 금융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는 이야기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코스피 200, 네, 코스닥 150 리밸런싱에 해당되는 부분 쪽에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신한금융지주는 시가총액 자체가 올라가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셀트리온 쪽에서 비중 축소를 했고, 그 비중 축소된 부분을 신한금융 쪽에서 비중 확대로 가져갔다. 동시효과 때 그게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효과 딱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대에 시작해서 결론은 동시효과에서 체결량도 10만 주 가량이 나왔고, 동시효과 전까지는 그죠 1000원 대비밖에 안 떨어졌지만 이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 아까 코스피 코스닥의 10분 봉상의 흐름을 보셨죠? 코스피는 완만한 상승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코스피에 속해졌던 사항이었고, 코스닥도 완만한 상승 횡보 부분이었죠. 시장이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는 장중 조금 지나서 후반부부터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죠. 이 영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중에서 동시효과 전까지는 그죠 이 영향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동시호가 때 그렇게 거래량 10만 주 터지면서 동시효과 시작하자마자 9%, 10%까지 급락시켜서 출발했던 부분, 이거밖에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 여기서도 그죠 5월 말쯤에 벌써 기사화가 되어서 평상시보다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셀트리온의 삼형제 그렇게 변동폭 자체가 컸던 이유,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아무튼 이유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그죠 괜찮죠. 이유를 잘 모르면 어제 미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나, 물론 저도 잠깐 이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과거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기억이 난 부분이라서 이 이유 때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